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지역에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5식구가 사는 이곳은 거실 못지않게 넓은 주방이 눈에 띄었는데요. 어떤지 보면 주방이 굉장히 작고요. 거실을 굉장히 넓게 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주방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저는 주방에서 하는 시간이 많고요. 그리고 주방도 정말 이게 설거지만 하는 게 정말 싫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면으로 중정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난 설거지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설계사분께서 이렇게 설계를 또 해주셨고요.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닌 일상을 담아내는 집다운 집을 평소 갖고 싶었던 최민희 씨는 남편과 상의 끝에 아파트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곤 이곳에 2층 집을 지었는데요. 1층엔 넓은 주방과 거실, 중정, 차고지를 만들고 2층엔 개인 방들이 있는 사적인 공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층간소음 걱정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도 있죠. 아이들이 요즘 커갈수록 점점 방으로 들어가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아이들이 방에 있지 않고 같이 가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많이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어떤 생각에 이렇게 공동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가족의 생활 패턴과 취향에 맞춰 완성한 주택. 그런데 이 집엔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때때로 커튼이 자동으로 열리고 에어컨이 저절로 작동하기도 했는데요. 어머니 갑자기 커튼이 열렸어요. 원래 그래요. 저희 집은 원래 그냥 열려요. 커튼과 에어컨이 혼자 움직인다? 여기 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저밖에 없고요. 아이들도 없습니다. 누른 사람이 없는데도 알아서? 평범해 보이는 이 집에 대체 무슨 일인 거죠? 저희는 IoT 시스템이라고 자동으로 열리고 에어컨이 켜지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에 자동화 시스템을 장착해 놓은 건데요. 이게 IoT 시스템인데요. 말로뿐만이 아니라 동작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커튼이 닫힙니다. 특히 기계들은 자동 인식 기능이 있어 커튼은 저절로 아침엔 열리고 밤엔 닫히고. 얘는 자동 온도 조절기예요. 그래서 일정 온도를 맞춰 놓으면 그 일정 온도를 유지를 해주고요. 가족들이 많이 다니는 저녁 시간이던가 그럴 때는 조금 더 온도를 올려주고요. 가족들이 집에 없을 경우에는 온도를 1, 2도 정도 이렇게 낮춰주는 자동으로 그러니까 온도를 조절해주는 IoT 시스템이에요. 집에 설치된 스마트 기술만 약 20개. 가족의 생활 패턴을 인식하고 작동하는 이 똑똑한 기기들이 아파트보다 손이 더 간다는 단독주택 관리를 수월하게 돕고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맞춰서 편리할 수 있는 실제 진짜 쓸 수 있는 스마트홈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남편도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편리하게 가꿀 수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어떻게 획일적으로 지어지는 집이 아닌 그래서 짓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기능들을 밀접하게 구성했는데요. 영화 보자. 네, 영화 보자 모드를 시작합니다. 이번엔 미니 씨의 말 한마디에 블라인드와 조명이 저절로 어둡게 조정이 되고 스크린도 내려오니 거실은 금세 영화관으로 변신! 편리하고 쾌적한 이 집 너무 멋지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게 사실은 익숙한데 자동으로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우리가 실제 편할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손으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 알아서 해주는 약간 로봇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더 편해지고요. 그렇다면 미니 씨 가족의 입맛에 꼭 맞는 집을 실현시킨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바로 건축가 정예랑 씨입니다. 이 공간을 살 사람은 누구지? 이 공간을 체득하고 몸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은 누구지? 결국엔 건축주예요. 공간에 그 건축주가 추구하는 분위기를 담아내는 것, 그것이 제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일요인이 상상하고 원하는 요소가 생활 공간에 감각적으로 녹아들 수 있게 늘 연구하고 소통하기에 이렇게 스마트한 맞춤형 주택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 또 살면서 생겨나는 어떤 작고 큰 문제들을 또 제가 또 듣게 되죠. 그런 또 과정을 통해서 다음 집을 또 내가 어떻게 또 지을 것인가 라는 어떤 반복이 또 저에게는 또 계속 경험으로 쌓여지는 것 같아요. 공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얘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림도 그리고 뭐 책도 보고 하는 그런 공간이 여기서 같이 하고요. 책상 배치가 바뀌셨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놓으니까 영화 볼 때 여기서 팝콘도 먹고 음식 먹고 하면서 영화 보기가 네, 좋더라고요. 그또 마루를 만들어 놓은 게 네. 의자를 또 대체해서 쓸 수 있어서 확실히 활용도를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거의 뭐 하루에 반 이상 다 여기서 보내요. 설계 과정에서는 최상의 결과를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한다는데요. 아이들이 혼자만의 공간을 가진다던가 또 숨는 공간 이런 것들을 좀 선물로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계단 밑 공간, 아이가 혼자서 들어가서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던가 뭔가 자기만의 어떤 공간을 가지기에는 넓을 수 있는 공간을 계단 밑 공간으로 활용을. 그 결과 가족의 취향에 맞는 재미난 비밀의 공간도 더해 보금자리를 더욱 매력 있게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서실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이 비밀의 문을 열고 요 서재에서 공부를 하고요. 이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창문을 통해서 이 공간이 답답한 게 아니라 아늑하고 쾌적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비밀처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엔 서울 번화가에 알차게 지어진 3층짜리 주택을 찾아가 봤습니다. 교통과 주변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지은 이 집은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부엌에서 오는 거실이 일자로 쭉 트여 있습니다. 보시면 쫙 트여 있어서 아이가 저쪽에서 저기까지 뛰어도 크게 걸리는 것 없이 뛸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시선이 어디 걸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개방감이 느껴지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가로 5m, 세로 12m의 좁고 긴 땅에 지어진 소형 주택이었는데요. 내부는 꽤 아늑하고 막힘없이 설계돼 성낙진 씨의 세 식구가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공간 확보를 위해 계단은 간결하게 만들고 채광을 위해선 특별한 창을 제작. 저희 침실 그리고 아이가 쓰는 방이 있고 천장 같은 경우는 천창을 뚫어서 이 좁은 공간에서 개방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게 집을 완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필지 안에서의 최대의 개방감을 생각했던 거고 그 개방감을 가지면서도 가장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공간을 좀 쪼개고 나누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좁은 땅이 갖고 있는 단점을 건축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수정해 나가면서 지금의 멋진 집을 완성했습니다. 1층엔 주차장과 낙진 씨의 그림 작업실이 있고 2층엔 주방과 거실이 있는데요. 거실 한켠에 마련한 평상은 아이에게 최고의 놀이 공간이라고 합니다. 3층은 개인 방과 드레스룸으로 구성을 했고요. 각자의 방에서는 활동하는 시간이 거의 없고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 길고 이 가족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손님이 오신다거나 했을 때 따로 공간을 분리해서 있을 수 있고 3인 가족의 형태에서는 거의 이상적인 집의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뢰인이 원하는 포인트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건축가.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처음에 지었을 때랑 느낌이 완전 또 다르네요. 집이 자리를 좀 잡았죠. 이곳 역시 정예랑 씨가 작업한 주택인데요. 이 집은 고려해야 할 부분과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설계 과정에서 꽤 있었다고 합니다.
층별로 필요한 곳에 이제 유리블럭을 설치를 했는데요. 건물과 건물이 붙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에 창이 생기다 보면은 그 창과 마주해서 창을 사실 설치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감을 주고 쾌적함을 주기 위해서 창에 대한 고민이 사실 가장 우선시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리블럭이 사실 가장 중요하게 톡톡한 역할을 하죠. 채광 확보와 프라이버시를 위해 유리블럭을 선택. 햇빛은 들어오고 외부 시선은 차단할 수 있어 의뢰인에게 적극 제안했다고 합니다. 예쁘기도 하죠? 여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옥상이거든요. 보시면은 주변에 많은 건물들 사이에 끼어 있죠. 도심지의 협소주택의 건축주분들에게 꼭 옥상을 선물로 드리고 싶었는데요. 투시형의 난간을 쓰면 외부에서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외부에서 쓰는 이 벽돌 재료를 그대로 같은 재료를 올리면서 자유로운 어떤 생활들을 노출하는 데 있어서 염려하지 않고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난간을 계획을 했습니다. 마당이 없는 이 집을 위해 옥상도 설계. 집에서 야외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특별한 공간을 구성했는데, 특히 높이가 있는 외벽을 설치해 자유로운 휴식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충분히 개방감 있는 공간이고, 아이가 충분히 집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것. 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 판상형 아파트의 형태보다 굉장히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삶에 맞춘 실용적인 집. 가족 맞춤형 주택에서 새로운 일상과 이야기가 펼쳐지길 바라는 건축가 정예랑 씨.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오늘도 예술과 힐링, 조화가 담긴 건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공감하고 건축주의 일상을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건축가이고 싶다? 그렇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건축하고 싶어요. 가족의 삶에 맞춘 나만의 주택. 개성 있고 실용적인 주택에서 행복한 가족의 이야기를 써보세요.